지금은 설거지도 잠깐 좀 멈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짜. 네, 요거 왜냐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왜 그러지? 이거는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 검증에 내가 볼 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검증 보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언론이 안 다뤄요. 네. 네, 요거 다뤄보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코트였던 이준석은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얼굴 마담을 해주어서 김성진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자, 결국 이제 김성진은 2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근데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성진 측에 증언만 있었죠. 증언만.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1차 물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그 접대 장부 보고 갑니다. 투자 지출 내역 130만 원, 숙소 및 접대 요청, 유성 리베라 호텔 성접대,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네, 이준석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들어가 있고요. 성접대라는 단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채팅 다시 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신 좀 차려 주시고요. 네. 네. 자, 1차 물증 나왔죠? 나와버렸죠. 됐죠. 자, 그런데 김성진 측이 이준석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2개가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 아까 문건에 있었던 8월 15일 8월 15일. 그리고 또 7월 11일이야. 됐죠? 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2013년 8월 15일 김성진 대표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오.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 그 문자를 보면 제 느낌인데요. 98%. 98%.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98%. 여러분은 몇 퍼센트로 보실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15일로 갑니다. 네. 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광복절에? 그러니까. 관복절에. 2013년 8월 15일로 가겠습니다. 네. 김성진이요. 이준석을 만나기 전 낮에 낮에. 김성진과 그의 스폰서 장모 씨가 이준석을 어떻게 접대를 할지 낮에 문자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 문자 공개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연속이좀 우리 식구분들이랑 함께 뛰고 싶은 하루인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이준석 위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5시에는 제가 픽업 후에 저녁을 같이 먹고 아마데우스 가라오케입니다. 아마데우스로 약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동하겠습니다. 금일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올라갈 예정이라 우리 식구분들께서 숙소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김성진이 이제 스폰서에게 보낸 문자죠. 그랬더니 스폰서가 뭐 몽골 귀비는 어디, 의원은 누구 하고 이준석 위원 오늘 숙소도 리베라로 잡아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스폰서가 또 연락을 합니다. 오후 3시에 대표님 이준석 위원님은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네. 이 유성은 이제 룸사롱이죠. 네. 이제 보도상으로. 그러니까 김성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를 것 같은데 이르지 않다면 이준석 위원에게도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될 듯합니다. 네. 자, 아까 앞에 문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여기서 아마데우스는 작곡가가 아니라 스폰서 장모 씨가 운영하는 가라오케.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성은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유성.
있는 룸살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룸살롱. 네. 유성구에 소재한 예, 룸사롱. 유성구에 소재하는 룸살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낮에 이제 서로 이렇게 문자로 이준석을 어떻게 접대할지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게 문자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네, 스폰서가 그래서 결국에는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까지 했지. 오케이. 그리고 또 캔슬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약속이라는 게. 네, 자 그러나 캔슬이 안 됐어요. 저녁 6시 50분에 네. 김성진 대표는 대전역에서 이준석 선생님을 모시고 이준석을 모시고 아까 픽업. 픽업 오. 모시고 김성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와인을 한 잔을 해요. 둘이서. 오. 뭐 코 파고 땅 파고 한잔하고 뭐 덕분에 사업 잘 되고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와인을. 그 후 상황을 문자를 보면은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자 공개합니다. 자, 아까 스폰서가 김성진한테 대표님 저희 그 룸사롱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김성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이랑 지금 와인 한 잔 중입니다. 집에서 곧 끝날 것 같은데 유성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 그랬더니 스폰서가 네 지난번에 이준석 위원님 모셨던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2번이라고. 네 국군 휴양소 후문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진이 수행비서 이제 운전해 주신 분이 있나 봐요. 이제 곧 나갑니다. 국군 휴양소 후문으로 갑니다. 얘기하고 수행비서가 답변하고 이제 김성진이 스폰서한테 지금 출발했어요라고 보냅니다. 야.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성에 있는 룸살롱에 이제 이동하나 보다. 이동하나 보다. 맞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룸살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이후 상황도 문자가 남아 있는데요. 그 이후 상황 문자로 살펴봅니다. 아까 그 수행비서에게 시간을 알려주셔야죠. 시간을 시간. 자 오후 9시 49분입니다. 김성진이 수행비서한테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에 오늘 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행비서는 알겠다고 하고 김성진은 오후 10시 19분에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저기서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 장의사 있죠. 장의사. 저분이 금일산 약 1개 전달하세요. 이 약은 성기능과 관련된 약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장의사가? 네. 그럼 약은 장의사가 준비를 한 걸로 보이나요? 네. 이렇게. 너 친구 옛날 친구 얘기. 우리 보도를 기반으로. 아니 문자가 나와버렸어. 방법 없어. 약을 문자가 나왔어. 근데 지금 요 상황이 201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이름이 나오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28살 때 있었던 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원래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도대체 이준석은 항상 김성진 같은 사람, 명태균 같은 사람과 늘 어울렸을까? 이런 의문도 좀 남고요. 네.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다양한 약을 추론했거든요. 뭐 비타민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향정신성 그런 약품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지금 말씀하신 뭐 성과 관련된 그런 약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 뭐 기록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뭐 그건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뭘 알아봐 임마. 진술했다니까 이 자스가. 열어놓고 네. 저는 근데 이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아예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족 검증도 아니고 본인이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검증대 위에 스스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질문하면 기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삐뚤어진 언론관 속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동시에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뭐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 나왔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 주자 검증이라는 것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고 네. 국민의 시간인 거예요. 네. 여기에 공소시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아니야. 후보가 이준석이 공소시효 얘기 안 합니다. 무죄라고 합니다. 무혐의. 자, 이준석이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페북 잠깐 올려주세요.
자 페북이 없나요? 아니 있어야 돼. 네. 무조건 있어야 돼 페북은. 자 이준석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데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가세현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서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 나온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저 부분은- 이거 무혐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무고에 대한 무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과는 아 그걸 또 섞은 거야? 그 그러니까 와중에? 이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그러면 이거 성범죄 처벌법 아니면은 알선수재죄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들이 되면은 또 공소시효 얘기를 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얘는 또 꼬투리 잡았고 고발하니까 네, 이거는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돼. 뭐냐면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건이 맞아요. 이준석이 이 건에 대해 얘기한 게 맞고 이 건은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를 못한 건이에요. 이 건은. 경찰에서 그냥 근데 저거를 무혐의로 저렇게 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저 무혐의는 그 예. 무혐의가 아니고 아니야? 저거는 이제 무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이준석이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건 알아요. 무고로 걸어온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무혐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혐의든 공소시효든 간에 피해가려 해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네.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요. 네. 결국에는 지기현 재판장도 룸살롱 사진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저 문자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끝끝내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전 끝까지 사실관계 밝히고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할 때까지 저는 물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제가 말한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요거는 네. 저기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 이거 무고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해도 저는 정치적 검증은 피할 수가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안 된 거야. 혐의가 없어서 기소가 안 된 게 아니라고. 막 조사 다 하고 아예 예. 무혐의는 이게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접대 내역 있죠. 네. 장부. 그거는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이야. 이거는 검찰 문건이라고. 오케이. 야, 그리고 지금 전해드린 문자 내용은 그 김성진의 핸드폰을 네.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포렌식 전공자잖아. 네. 그 아니, 봉지욱 기자가. 근데 궁금한 게 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피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을 좀 해보죠. 예. 왜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을 회피하고 무슨 뭐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 다른 쪽에만 정면 그러니까. 돌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든 말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문자가 나오고 증언이 나왔으면요 답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 자격이 없으면 후보직을 사퇴해야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을 입틀막 하듯이 그 수행원을 통해 가지고 몸으로 막더라고요.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윤석열이 따로 없다라는 그 말을 이상이야. 듣기에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이준석 페북을 갖고 약간 좀 의견이 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이 그렇게 교묘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좀 해석의 여지가 있게 하는데 어. 제 얘기는 법적인 판단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걸로 자기를 당대표에서 쫓아냈다고 맞아요. 탄압 프레임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그래서 청년 정치가 탄압받는다 이런 맞습니다. 프레임. 거기에 예. 또 청년이란 단어 딱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그리고 당시에 징계 때도 아. 명태균이 다리를 놔서 김건희 여사랑 소통하고 했던 부분들도 지금 문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냥 질문은 깔끔해요. 룸살롱에 갔냐 안 갔냐 그렇습니다. 돈을 냈냐 안 냈냐 청탁 같은 거나 부정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 요것만 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뭐 아예 기자에 대해서는 묻는 말에 답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검증하겠다고 덤빕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맞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그냥 바로 그냥 걸겠습니다. 뭘요? 만약에 오늘 문자 보셨죠? 네. 이 문자 이 시간에 이준석이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 하나만 나와도 네. 나는 그냥
하와이로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동선도 열고 막 그래요. 네. 아주 선택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라고요. 답을.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거의 7불사에서 있었던 그 고요함 수준의 네. 아주 침묵입니다.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말 꼬고 막 뒤틀어가지고 또 장난질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 들켰어. 그런 방식이 안 먹혀. 야, 근데 이 보도 내용 엄청 크네. 장부 먼저 나왔고. 장부 나왔지 문자 깔끔하잖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스폰서랑 김성진이랑 그날의 계획을 짠 거 있고. 있지. 계획대로 서로 이동한다라는 내역이 또 나와 나왔잖아. 있고. 심지어 약도 나왔어. 약. 약 나왔지. 약 나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증언이 있어. 증언. 시작은 증언. 그리고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야. 저 수행 기사도 한번 좀 찾아서 물어보면 좋겠네요. 저 수행 기사. 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이게. 아니 이거 너는 몇 퍼센트로 봐? 네 느낌이야 이거 느낌. 99.7. 99.7. 네. 99.7. 저는 99.78. 조금 더 높게. 99.78%. 네. 그러면 조금 저는 기백 있게 99.9%. 99.9. 야, 아니면 하와이 가는 거죠. 아니면 하와이 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다려라 홍준표. 저는 특사단으로 가겠습니다. 나 잡으러 와. 저도 LA로 가겠습니다. 예. 네,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똑 떨어지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 이준석이 지금 하나만한 이야기로 계속 기자회견 열잖아. 그거는 막 아니 이게 단일화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후보자 훨씬 검증인데. 중요하죠. 단일화 결국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까지도. 왜 그걸로 언론 지면을 다 소비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레거시 언론이 돌아봐야 돼요. 후보자 검증이잖아요. 예. 본인에 대한 검증이고 이걸 안 하면 뭘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니, 뭐 장학 퀴즈 할 거예요? 외워가지고 아니, 아는 거? 심지어 이준석은 그리고 이준석 지지하는 애는 커뮤니티에 있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인식도 검증해야 된다잖아. 그것까지도 검증하는 애들이 왜 당사자 본인에 대한 거는 검증 안 해? 저는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우리가 다루기도 했는데 오늘 5시면 뭐 이준석이 또 무슨 기자회견 한다 그랬는데 그때 또 속보로 이준석 단일화 절대 없다 이런 거 쏟아져 나오면 나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진짜로 이제. 단일화를 해도 난 안 궁금합니다. 음. 나는 심지어 이준석이 뭐 이따가 또 5시 20분 네. 기자회견 하지. 나는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해도 나는 관심 없어요. 심지어. 나는 진짜 아니 정말 여기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 그리고 이런 지금 나온 이 성접대 의혹 이런 것들을 검증 안 하면 도대체 후보자에 대해서 뭘 검증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공인으로서 역할을 오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저 때도 이제 당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비대위원도 맡고 있을 때니까 지금 호칭도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네. 위원도 맡았던 사람이니까 공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런 사안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 사생활도 아니에요. 공적인 활동 중에 일부로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청탁이 있었을지도 네.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알아봐야죠. 예,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성 언론만 보면 마치 이준석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어제 이제 고대에 갔거든요. 아, 고려대. 그래요? 기성 언론만 보면 야 확실히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학생들은 좋아하는구나. 이준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대학생도 많아 보여 실제로. 근데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도 존재하거든. 네.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지금 대통령 후보 1등 후보로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이준석! 오. 대학 야, 나 이거 못 봤네. 윤석열 당선할 때 국민의힘 대표하는데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아니십니까?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2030 남성을 대표한다고 감히 참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청년 남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세대 갈등 부추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책임지십시오. 또 있어. 윤석열 당선 책임지십시오. 근데 대단하시다. 진짜 저렇게. 기백이 좋으시다. 책임져야죠. 책임. 아니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마치 다 좋아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온다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야, 근데 저 뒤에서 뭐라고 하든 예 그냥 근데 그 예의는 난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듣는 저거는 척도 그냥 안 뭐 하고. 약간 우연의 일치로 겹친 것 같고 어쨌든 네. 아까 그 이준석 할 때 나가라 네. 이게 약간 라임이 잘 맞아가지고 잘 맞아요. 딱딱 붙네요 입에. 예.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지.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준석 나가라. 고맙습니다. 네. 아 제발 좀 대한민국 언론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 무시하지 마시고 네. 제발 좀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성접대 의혹은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청년 정치인, 청년 대표를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증거 나오고 이거 있는데. 엄청 큰 보도 가치가 있잖아. 네. 아 이쯤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아마 책임을 못 느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언과도 맞물려서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안이 아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정치권에서 스스로 안 나가면은 전 강제 퇴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한국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큽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 커 진짜. 정말. 근데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겠지. 근데 또 이렇게 목소리 내니까 그래? 한 분 한 분 관심 가져주시겠죠 더. 아. 근데 언론에서 이거를 같이 함께 해주면은 더 파급력이 좋은데. 이걸로 신인규 그 책 잘 쓰는 신인규 책 하나 써. 고수의- 성접대는 사실이었나? 고수의 정말 속편에 네. 한 챕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다 갔어 지금. 저도 지금 이준석 얘기만 하면 다 가냐? 진짜 미치겠네. 내 얘기 계속 가려고 그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뭐야 다 갔어. 이재명 후보 쪽을 계속 공세적으로 또 기자회견 통해서 이렇게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뉴스타파 이번 보도도 있었지만은 김성진 씨의 상납 장부를 보면 이 접대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검찰이 그걸 별도로 수사하지 않고 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의혹들 국민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밝혀야 된다는 말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2013년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매매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고 문제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네.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무고 혐의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요. 무고 결국에는 예. 성매매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이준석 후보가 타인을 고소한 게 무고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이와 관련한 무고 사건이 무혐의 결정된 날이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는데 처음에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그 게이트의 출발점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이 정당에 특히 여당의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건 누가 봐도 공천 개입인데 그걸 갖고 이준석 후보의 첫 일성이 뭐였냐면 선의의 조언, 선의의 정치적 조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그때부터 저하고 좀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게 말이 되냐 도대체. 그 조언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정치인한테 여당 정치인한테 당신은 어디 가라라고 언급하는 게 어떻게 그게 조언일 수가 있냐.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진짜 실세가 V1. 대통령이야 영부인이야 V0. 뭐 예. V1
V제로. 논란이 있을 정도였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쉴드를 쳤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무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 얘기를 마저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 이상하다. 네. 그랬는데 아니 평소에 더군다나 예.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적 성장을 해왔던 이준석 후보라면 지금도 보세요. 예.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강한 표현을 썼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스타이상. 그 부분에선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쉴드를 쳤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며칠 있다 알려졌어요.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게. 예.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왔다 갔다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 수사 더 할 수 있다. 아니면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게 보십니까? 그때 이준석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했어요. 항고를 제기했는데 그게 작년 9월이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그렇죠. 예. 뭐 거의 8개월쯤 된 것 같은데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이 항고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항고 사건이 아직도 계속 중이에요. 이게 또 아마도 중요한 대선 부분인데.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니 그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매매야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더 이상 따져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명예훼손했다, 허위 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고소한 게 무고냐 아니냐. 예. 이거는 더군다나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그 장부 그것 때문에 근거가 더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고검 결정이 글쎄 이거 다시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은 뭐 수사 열심히 하는 그 모습도 있으니까 남부지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 아니, 대선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애초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왜 나왔을까? 그거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된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왜 그걸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연관시켜 보면 그 전에 시기적으로 너무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의혹을 가질만 하죠. 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고 항고 사건으로 가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항고 사건이 지금 서울 고등검찰청에 있으니까 뭐 서울 고등검찰청의 그 주인 검사가 결정을 하면 돼요. 이거 다시 수사해 봐라. 아니면 뭐 우리가 직접 다시 수사해 보겠다.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서울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것만은 좀 다 말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 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다른 기자들은 제일 왜 저는 막 보니까 이거는 당연 법회분이 그런 가능성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해주십시오. 그만할게요. 형.
저희만 안 됩니까? 다 막았잖아요. 다른 기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뒤에서. 헛소리를. 한 기자는 다른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헛소리라뇨? 질문 못합니까? 이게 질문이야.